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8월 벌써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7월 한 달 동안 좀 어땠는지, 최근에 나온 소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17일 날 최종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 최근에 나온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 소재 사이즈가 확대된다는 거. 그러니까 확대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인다고 하니까 훨씬 좋은 거죠. 카탈로그 판매 캠페인에 보면은 모바일 검색 홈 스페셜 DA 지면에 노출되는 소재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8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배포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예정이니까 기존 사이즈가 더 크게 노출된다. 사이즈가 확대될 때 높은 효과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변경 후에는 기존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이 더욱 강조되는 형태이므로 연동되는 카탈로그 상품 이미지 중 퀄리티가 높고 상품 특성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가 썸네일이 더 커지다 보니까 더 명확하고 특성이 잘 드러내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더 활용하기에 좋겠죠. 일단 8월 8일 금요일부터 단계적 배포고 어디에 뜨냐. 원래는 이렇게 여기에 스페셜 DA 광고가 나오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스페셜 DA도 그렇고 타임보드도 그렇고 점차 공석,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대로 광고를 파는데 그 시간대에 광고 없으면 이렇게 카탈로그나 스페셜 뒤 지면에 스마트 채널도 같이 노출을 했었죠. 스마트 채널 아니면 카탈로그, 그리고 간혹 그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쇼핑 프로모션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 워낙 많아져서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훨씬 나아지죠? 지금도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기존의 띠배너와 200 사이즈, 원래 여기에 노출되는 200 사이즈고 기존에 나오던 거는 여기 넘기면 판, 뭐 연애판, 스포츠판 최상단에 있는 게 160 사이즈, 이게 200 사이즈,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이제는 노출된다는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고. 자, 다음은 UI 개편 안내입니다.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 UI가 개편된다고 해요. PC랑 모바일. 이번 개편을 통해서 컨텐츠 지면과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적용된다고 하고 CTA 버튼을 강조함으로써 광고 집중도와 향상이 기대된다. 이거는 8월 7일, 모바일은 14일, PC와 모바일이 대략 한 주 차이가 납니다. 적용 대상은 네이티브 이미지 배너 전 지면입니다. 우리가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네이버 메인 서비스 통합이 있는데 이미지 배너 외에도 네이티브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이게 서비스 통합 지면이거든요. 서비스 통합 지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띠배너 형태가 있고 이렇게 사진에 메인 글, 그 다음에 뭐 서브 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서브 이미지입니다. 이게 변경이 됐을 때는 이미지 자체가 더 커지고 조금 지금은 완전 액자처럼 들어가는데 이제 바뀐 거는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고 좀 더 UI가 좀 귀염귀염하게 바뀐다랄까요? 이런 버튼도 지금 모바일 쪽에 쇼핑 소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출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존에는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넓었다면 전체적으로 꽉 채워서 좀 더 이게 트렌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띠배너가 여기 있었네요. 띠배너가 이렇게 노출됐는데 이것도 좀 깔끔하게 바뀐다. 이렇게 서비스 통합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고 모바일 네이티브는 3줄이 있어요. 이게 아마 12자까지인가 넣을 수 있거든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그것까지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좀 더 얄쌍하고 옆으로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바뀌면 다시 한번 볼 텐데 CT 버튼 자체가 엄청 넓어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자사명 로고와 텍스트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기존에는 조금 사실 이 로고가 왜 있는지 좀 조합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디 거에 어떤 메인 텍스트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월 동안 조금 뭐 있었던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최근에 조금 광고주분들과 많이 소통한 내역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기 계정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5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한 총 전환이 2만 개 정도 나왔죠. 2만 개 정도 중에 구매 완료수가 한 8,500, 장바구니 담기가 한 11,000, 이 정도 비율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5천만 원 초반 정도 사용해서 2억
800 정도 판 거잖아요. 총 전환율 여기가 되게 높거든요. 11%면 진짜 높은 건데 여기가 계산을 해보면 로하스도 되게 잘 나오고 총 전환당 비용도 엄청 낮게 여기가 진짜 잘 되는 계정 인 수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와, 저기처럼 광고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최고 잘 되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자고요. 2억 850만 원 대략 하고 구매가 8,558개 팔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객단가가 대략 2만 원 중반 정도, 2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객단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게 달라지냐? 사실 우리가 비싼 거를 구매할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낮은 가격대로 갈수록 사실 고민이 높은 거에 비해서 덜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장바구니 담기수가 점점 올라가는 곳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가격대도 있지만 상품의 카테고리, 상품군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계절을 좀 타는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고민도 많이 하지만 좀 구매를 빠르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가공품, 좀 가공식품도 그렇고, 내가 유통기한이 길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좀 당장 필요한 게 아니어도 뭐 상관없다. 아니면 오래 쟁여놓고 먹을 수 있다. 오래 쟁여놓고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으로 표현하면,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 뭐 원물, 뭐가 있을까요? 고기는 조금 덜하고, 김치도 빠르게 먹으면 좋지만 사실 숙성해서 먹는 분도 계시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냉동을 하지 않고 좀 빠르게 먹어야 되는 것들. 근데 사실 음식은 냉동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도 어지간히 냉동 없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 좀 빨리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바구니 담기수가 현저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다른 계정도 한번 7월 한 달 대충 봤는데 여기는 더 많이 썼어요. 1억 1천 정도 썼는데 여기는 2억 2천 그러니까 딱 200%딱 두 배 팔렸거든요. 근데 아까 거기가 진짜 전환율이 두 자릿수였고 여기는 7%잖아요. 이 장바구니 다 포함한 건데 근데 아까 거기는 거의 한 1.2 대 0.8 정도 비율이었다면 여기는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의 객단가는 6만 원. 아까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아까 비중대로 구매를 했다고 한다면 거의 한 5천 가까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되면 로아스도 훨씬 높을 거고 근데 이게 구매 단가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사실 구매 단가가 높을수록 구매가 바로 나는 것은 어려우나 광고 수익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단가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브랜드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최대한 그런 것까지 이윤까지 생각을 하는데 광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뭐 9,900원, 1,900원 이런 거. 10,000원 언저리에 있는 제품들을 광고하면 잘 팔리나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진짜 딱 말씀드린 거의 반반인데 반응은 오긴 오는데 구매 수익률이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총 전환율이 10%가 나오면 되게 높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자릿수가. 아까처럼. 여기처럼 만약에 이 정도 나왔는데 단가가 한 9,000원대 잃어버리면 이 수익률 자체가 낮아버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CPC가 낮잖아요. 300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쟁이 심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막 500원, 600원 이래요. 여기보다 두 배라고 치면은 이 두 배로 들어왔을 때 똑같은 전환율이어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900원이라든가 10,000원대 파는 것들이 구매 전환이 잘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익률을 보면 100%를 넘기기 어려운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최근에도 일을 조금 줄이면서 7월에도 이제 끝난 브랜드들이 있고 다 제가 사실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곳들은 빠르게 저도 정리를 해서 더 잘 되는 곳 만나게 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을 좀 안 받고 가능한 있는 것들만 좀 했고 가장 최근에 받은 게 딱 하나 정도 있는데 그거는 키워가고 있는 단계라서 진짜 0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라 좀 예외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되긴 했는데 좀 빠르게 컸어요. 그래서 한 달에 5천 이상 쓰게 되고 유입도 많아졌고 들어오는 비용도 300원대 미만이면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전환도 있을 거고 카탈로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만큼 트래픽이 많이 받쳐준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되는 거를 또 보여줘야 여러분들도 동기부여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가 어떤 지면에서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그 쇼핑 캠페인의 비중은 대략 한 10%
정도고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안 써도 굳이 상관없고 겹치는 것도 많으니까 안 써도 되겠다 해서 과감히 껐고요. 이 쇼핑에서만 400%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저는 쇼핑 검색 광고랑 중복이 있을 거라 좀 완전 믿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 피드. 역시 피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피드가 한 300% 정도. 가장 많이 썼지만 가장 낮네요. 여기에선. 그 다음에 많이 쓴 게 네이버 메인인데 여기에는 PC도 있고 모바일도 있겠죠. 요게 전체적으로 한 380% 정도 잘 나왔고 CTR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1%대 그래도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고 330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채널과 서비스 통합인데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는 스마트 채널과 아까 네이티브 있죠. 네이티브가 아까 네이버 메인과 서비스 통합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저는 괜찮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막 예전처럼 주구장창 배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좀 네이티브적인 거와 AI를 좀 합병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매체사에서 내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채널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최상단에 뜬다는 노출 장점도 있고 노출량이 워낙 많다는 거. 그만큼 노출이 많은 대신 CPC가 좀 저렴하긴 해요. 그만큼 전환율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 구매 수익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땐 낮은 CPC, 항상 제가 집착하는 CPC가 낮고 그러면 그래도 승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려갈 거라서 여러분들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PC랑 지면으로 좀 보면 더 잘 자세히 볼 것 같아요. 스마트 채널은 이제 PC로 나간 게 거의 없죠. 예, 대부분 이거 모바일이고 PC에도 이게 찍히는 건 왜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피드가 PC에 아마 웹툰 지면인가 어디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저는 딱히 거기 옛날에 해봤을 때 막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로 안 하고 있고 네이버 메인 보면은 PC랑 모바일 있죠. PC도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PC가 조금 안 됐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PC를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보다 노출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모바일이 잘 돼서 사실 예산을 그쪽에 더 쓰다 보니까 PC가 모자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 통합이죠. 서비스 통합도 모바일이 훨씬 높죠. 근데 PC도 잘 나옵니다. 보면 한 300% 중후반, 400% 초반이 나오죠. 근데 CPC 차이가 300원대 초중반, 여기는 200원대 후반.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쇼핑 프로모션은 잘 알아서 잘 돼서 뭐 1000%. 이거는 알림받기 위주로만 좀 하거든요. 알림받기랑 정말 좀 타겟을 좁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나와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여기는 이미 좀 충성 고객이 좀 많고 한 번 고객이 되면은 좀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재구매를 많이 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GFA로 했을 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캠페인, 그 다음에 여기 카탈로그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초반에 기본적인 세팅만 해주고 알아서 잘 되고 여기서 들어온 이제 트래픽과 전환 캠페인이 사람들이 이탈하고 여기를 통해서 구매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여기도 높아서 제가 재밌게 좀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커져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쓰고 싶은 대로 못 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요거는 뭐 배 아픈 소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되고 있고 연령 및 타겟을 보면 한 30대부터 좀 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주요 타겟에서 한 35세에서 54세 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좀 브랜드마다 틀리긴 해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60대 이상부터는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아요, 대부분.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효율이 이것도 좋죠.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적죠. 근데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 잠재 고객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는 여성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찾으시는 거라서 남자분들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근데 60세 이상 이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비중을 줄일까 해요. 59세까지. 여기는 600 정도 사용을 했는데 보시면 좀 장바구니 비율이 한 7 이상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구매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전환율도 조금 더 높일 필요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대략 760만 원이 팔려서 266개니까 여기가 객단가가 한 3만 원 가까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장바구니 담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뭐 3배,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곳들이랑 비교하면 아까 했던 곳들은 한 많으면 2배 이랬는데 여기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좀 고민이긴 해요. 반응이 없는 건 아니야. 전환이 잘 나. 근데 구매가 안 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케터로서 고민이 많죠. 대략 전환당 비용 6,000원. 6,000원에 한 번씩은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든 장바구니를 한다는 건데 이게 퐁당퐁당 또는 2개의 장바구니 하나 구매만 나와도 사실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요게 조금 아쉽다. 예. 그래서 잘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8월에 이제 7월에 대한 기록을 한번 남겨봤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GFA의 공지사항, 검색 광고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저는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되는 건 없는지, GFA에 새롭게 바뀌는 게 없는지 이런 걸 꼭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 들으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혹 저한테 대행 지금 받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은 다 해드려요. 그 다음에 뭐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따로 개별로 안내 드리거든요. 저도 뭐 받을 수 있다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여기랑 시너지가 잘 나겠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뭐 상품 기획력, 담당자 인사이트, 뭐 예산, 그다음에 KPI 여러 가지들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한테 메일 주실 때 그냥 뭐 맹목적으로 주시지 말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고 뭐 랜딩 페이지가 어디고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고 히스토리가 어떻고 우리 목표는 어떻고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어차피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거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간혹 이상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사실 제가 물어봐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하나부터 진짜 A부터 Z까지 빼곡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진짜 여기는 괜찮은데라는 긍정적인 첫 인상을 저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일 만약에 대행을 원하신다면 현재의 히스토리나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읽고 회신을 드리니까 네, 상담이라도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사실 대행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찾아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 성심성의껏 드리거든요. 그 대신 저는 현실적으로 드립니다. 이거는 좀 더 공부해보셔라. 이렇게 더 해보셔라. 그 전까지 대행사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지식에서 대행을 맡기면 서로가 좀 피곤해져요. 나는 이걸 이해 못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럼 대행사에서도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저는 되게 그 집중도가 분산되는 거를 조금 안 좋아하다 보니까 최대한 지양하는 편인데 인사이트가 높은 분들이 너무 편해요. 제가 어떻게 운영할 거고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믿고 맡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거는 사실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이거 하면 잘 되나요? 무조건 이만큼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돌려보내죠. 이거는 본인이 직접 얼마만큼 성장을 시켜보고 사업 때문에 도저히 자기네 여기 신경을 못 쓴다 하면 맡기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든 다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구글 쪽도 계속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메타는 좀 하는 곳만 좀 하고 있고 구글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변해가고 있어요. 구글도 이제 영상 캠페인이 사라지고 이제 디맨드젠으로 통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조금 빠르게 되면서 왜 그렇게 변하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캐치해서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8월에, 7월에 어떻게 운영을 했고, 8월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 제가 바쁘지만 그래도 종종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